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수명입니다. 네. 어제 발표하실 때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으셨던데 어떤 조사를 하셨던 겁니까? 네,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상담 데이터 중에서 청소년들만 골라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828명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10대 여성 인권센터에 상담을 한 사례 그것만 본 네, 거군요. 네, 네, 예, 그걸 봤더니 휴대폰 네. 채팅 앱으로 성매매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11.7%가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2%가 개인형 조건 만남을 이용한 채팅 앱을 활용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네. 다른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예. 거의 90%에서 5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 말씀하실 때 10대 청소년 가운데 11.7%가 성매매를 한다? 요거는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입니다. 아, 그렇죠. 전체 청소년의 뭐 10% 이상이 성매매한다 이건 아닌 거죠. 네네. 그런 조사는 아닌 거고. 다만 네. 그렇게 성매매하는 경우에 채팅 네.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군요. 네네.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거기에다 요즘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이버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청소년 성매매에 접근하는 거는 동네 마트 가는 것만큼 쉽습니다. 채팅 앱, 또 네. SNS, 이런 모든 창구들이 다 활용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최초의 성매매 를 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연구조사에서는 만 15.3세가 나왔는데 허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243명을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우리 나이로 16세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16세, 15세 정도가 평균 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최초로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저나 여성인권진흥원 데이터나 동일하게 12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 또 중학생이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저연령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출 청소년의 비중이 조금 배 정도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예.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앞서 얘기한 여성인권진흥원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경우에는 2010년도에 39.5%의 청소년들이 집에 있었지만 예. 2017년에는 57%로 44.8%가 증가했고요. 예.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거의 57%가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인데요. 이제는 그래요. 가출하지 않고도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0대 여성 인권센터에 상담 오는 그 청소년들 가운데 성매매를 네. 왜 하느냐 이유를 뭐라고 말하던가요? 네, 이 부분은 뭐 10대 여성인권센터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지만 제 의견을 몇 가지 예. 말씀드리면 예. 성매매로 치료 처분받은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수급자고요. 또 양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그냥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라 대부분 다 빈곤가족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예. 빈곤의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지만 예.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방임 또는 학대당해서 가출한 아이들도 또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포주들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아이들, 가출하거나 외로움에 있는 아이들에게 채팅 어플로 접근해서 선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옷도 사주고 이런 형태로 심리사회적으로 빈곤, 외로움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포주들이 굉장히 전폭적인 사랑을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착취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채팅 앱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1대1로 연결되는 경우하고 방금 네. 언급하신 그런 그 포주라는 조직적으로 네. 연계되는 경우하고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아이들이 처음에 가출하거나 뭐 외로운 아이들이 채팅이나 이런 데 접근하게 되면 그거에 접근해서 하는 포주들은 이미 기업화가 되어 있는 포주들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차량 한 대 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다 달려갈 수 있고 청소년을 만나지 않고도 성매매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현행 법으로는 뭐 이런 채팅 앱이나 이런 걸 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성매매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윤란물 유포 처벌법 등이 있는데 예. 그 앱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앱 자체가 성매매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게 7개의 채팅 앱을 고발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이버 특성상 채팅 앱 성매매 이용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 수사가 어렵고 예.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채팅 앱을 7곳이나 고발했는데도 무혐의가 됐다는 얘기는 법적인 부분이 미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법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이 앱에 대해서 실명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좀 더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명 인증 같은 거 없이도 그냥 다 됩니까? 성인 인증 이런 거 없이도? 네네. 그래서 지금 몇몇 유료화되거나 실명 인증이 필요한 앱들은 10대들이나 성매매 업주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많은 앱들 지금도 뭐 바로 구글이나 앱스토어 들어가면 수백 개가 검색이 되는데 예. 그들 중에 상당수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데들도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엔 더더욱 어렵고 참. 또 개인정보 도용에 따라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맞아요.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한계가 좀 있지만 네. 일단 그런 거라도 빨리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 빈곤의 문제 또 방임 학대당하는 그 가정에 대한 또 응급 구호의 문제 그렇죠.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겠군요. 참.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였습니다.